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교차 질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시간은 한 후보당 5분씩 드립니다. 이 5분 동안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듣는 방식인데요. 이 가급적이면 주고받는 질문 답변 시간이 1분을 넘지 않으면 재미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 때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답변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질문은 예, 아니요, 뭐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좀 재미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두 분 숙지하셨죠? 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명길 후보께서 5분 동안 상호 토론하시는 겁니다. 네, 5분 드립니다. 이 토론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물론 공약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마주 앉아서 토론을 하면은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국민의당이 탄생을 하는 과정을 저도 민주당의 이 정무특보로서 당대표 정무특보로서 이 중요 당직을 하면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뿌리가 같은 데서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총선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가, 그리고 더 심판을 받아야 될 어떤 거대 여당과 정당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래엽 후보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이른바 야권 후보의 단일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야권 후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건데, 첫째, 이제 지금 18년 동안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참혹하게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더민주당의 책임이 새누리당과 비교해서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당제, 항상 조금 잘못해도 국민들이 희초리를 들고 또 찍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당연히 의례껏 되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지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8년 동안 속았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더 이상 또 속을 이유가 국민들이 왜 또 더 속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들을 전원 다 물갈이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의 정치권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당에도 현역 정치 의원이 좀 계시지만, 그렇다면 기존 정치권은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왔는데 또다시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권 단일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은 국민의당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그리고 의미 있는 강력하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1야당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제3당이 한국에서 존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항상 국민들이 야당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이번에 하면 또 잘하겠지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1야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1야당이 될 수 있고 집권당까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제가 드린 문제 제기는 사실상 3당이 정립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사실상 현실 정치 속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3당의 존재는 결국 1당, 2당과 연합을 하면서 연합정부, 연립정부를 만들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나가는 것인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제3당이
그러니까 1당, 2당과 연합하면서 정권을 만들고 흩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연립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의원내각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그 연립정부를 마음속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것이다. 그래서 양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뭐 말씀을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시네. 예, 그 야권 연대라고 할 때는 그 야권이 그 약간 색깔은 틀리지만 기본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개파 이익만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명길 후보께서 5분 동안이었습니다. 질문, 발언 기회 4번 쓰신 겁니다. 발언 기회 4번 쓰셨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질문을 여러 개 쓰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이래엽 후보 5분 드리겠습니다. 예. MBC는 정수장학회 소유 언론사로 박근혜 정권이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MBC를 거의 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유럽 특파원까지 하신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고 MBC에서 높은 직책에 오르셨는데 박근혜 정권이 수적 역할을 하신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MBC 민주화를 위해 옳은 말을 하다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2014년 2월 사장까지 응시하였는데 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신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정권의 나팔수 정말 제가 27년 동안 해온 언론인 생활에서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로 있을 때 4건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은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그 뜻은 오로지 27년 동안 시청자들은 들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도를 하는 사람은 시청자들의 뜻만 헤아리고 시청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를 빠뜨리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동안 이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권력이 두려워서 비판하지 못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김종인 대표가 이당 저당 옮겨 다니시며 전국구 의원만 4번 했는데 이번에도 전국구 2번으로 하려 하자가 당내 반발이 있자 전국구 의원 5번, 5번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당무를 3일씩이나 거부하며 국민들이 분노를 야기시켰는데 최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대표님이 하신 행동,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께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당의 내분 사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 이런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정당을 인수를 해서 사실상 지난 몇 달 사이에 보여온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업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야당에서 DJYS 이후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단기간 안에 총선 체제를 만들어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역량이고 그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당의 대표인 그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을 막말했다 해서 공천에다 배제시키고 그 기자들이 이 배제 이유를 묻는 말에 정무적 판단이라 어거지를 썼는데 이번에 송파을에서 공천 신청한 박영모 후보 등 2명이 있었음에도 최 후보님을 재활용 공천했다고 그 모 무소속 후보가 선거 공보에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송파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소속 후보의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이래엽 무소속 후보의 그 공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용하셨단 말씀이시죠?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재활용 그거 좋습니다. 뭐 재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재활용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그 정당 내부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뽑는 절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성에서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유성에서 실패한 그것이 그 유성에서 경선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합리적이었느냐? 저는 경선 결과에는 승복했지만 그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것을 예. 아까워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 이번 송파을 공천을 보면 새누리당은 개파 싸움을 하다가 정해진 공천자를 당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공천 신청을 못하는 역대 선거사상 최대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는데 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남해당 공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무소속 아무개 후보가 석천호수 입구에 방송 차량을 알박게 하여 노점하시는 분께도 피해를 드리고 타당 후보들이 그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막아서 그 빈축을 산 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도 어제 갔다가 또 계속 세워놨길래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에게